자, 오늘 저녁 8시에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지하 1층 벙커원 교회에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정치를 한 발 더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정치를 한 발 더 들어가는 방송.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 오세요. 좀 오세요.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이 박시영 대표의 아주 명쾌하고도 그리고 천리안적인 해석 한번 만나보시고요. 또 특별히 오신 분들은요, 마이크 카메라 꺼진 다음에 질문 하실 수 있고 또 답변도 해드립니다. 네.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 이름을 한번 좀 이렇게도 정해볼까도 생각해봤어요. 익성회의다. 익성회의다. 익성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익성회의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모레 일요일 또 다음 주 11월 24일 일요일 아침 11시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특히 11월 17일 돌아오는 일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가 또 음식도 준비했는데요.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마가복음 설교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평화나무 5호가 나왔습니다. 5호. 예, 5호가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주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죠.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네. 그리고 저기 도올 선생님 책 현장에 오시면요 2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 3만 원짜리인데 2만 원에 사실 수 있다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호 오시면 공짜로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맞아서 저희가 또 음식도 드리고 네. 또 아울러 마가복음 설교도 접하실 수 있고 아주 좋은 11월 17일입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앞으로 수사 단계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침을 만드니까 격분했다는 겁니다. 격분하면 그래서 어쩔 건데 어이구 잘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가족 털겠네. 에? 그럴 수 있겠어. 자, 여러분 자, 이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권을 침해한다. 야, 그 니들 멋대로 하는 게 수사권을 보장하는 거냐? 니들 멋대로 수사해가지고 그렇게 한일 가족을 탈탈 터는 정도가 아니지. 한마디로 그냥 회를 치고 포를 뜨고 그게 정당해? 광고 접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입니다. 요즘 물 문제가 언론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시던 물은 생수를 사 마실 수 있지만 씻는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걸포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로 유명했던 가장 고급이었던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드디어 김용민닷컴에도 입점했습니다. 네, 타워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 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이 발끈했다고 그러는데 뭘 발끈했는지, 무엇에 발끈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 전문수사부서 37곳을 추가로 피해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니까 검찰이 강력 반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도 축소하겠다. 윤석열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축소는커녕 세월호 특별수사단만 보더라도 이런저런 중요 사건을 우리가 꼭 살펴보겠다 이러면서
특수수사를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만한 거예요. 우리 수사를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라고 해놓고는 또 지들 멋대로 또 그렇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지.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이고 윤석열 총장님 지금 이런 반응 보이시는 게 더 부적절해요. 정말 웃기는 우리 검찰총장님 아니십니까? 정말 너무나 큰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시네요.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 예. 정부 외청, 행정부 외청에서 직제 개편을 한 정도인데 이걸 갖고 여러분 행정부 외청의 수장이 격앙된 그런 입장을 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자기의 상전의 상전인 분이 결정한 자신의 상전에 대해서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고 일가족을 그야말로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짓밟고 모욕 주고 지들의 하수인격인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재기가 불능할 정도로 짓밟고 침뱉고 이랬던 검찰 아닙니까? 니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간악하게 수사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통제하겠다, 문민 통제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와 법무부가 한다는 것이. 그런데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 직제 개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고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는 독립된 존재야.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 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통령 휘하에 있어. 야, 우린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법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위상을 지금 판사하고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 판사들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 그래서 사실은 법원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재판정에서는 피고와 함께 한 당사자에 불과한 재판의 한 당사자에 불과한 검사 집단이 말이죠. 검사 집단이 지금 자기를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지금 들이받고 있는 양상이에요. 우이종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얼마나 무소불위 집단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모두 독점하고 있는 고인물 집단임을 이 검찰은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 왜 건드리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에 분명히 질서를 바로잡고 고인물 집단을 청결한 물이 흐르도록 철저히 개편해야 함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야, 니들하고 왜 협의를 하니? 협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바로 그녀님, 성렬아 네가 무언데? 라고 했습니다. 지시가 싫으면 꺼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사 쓴 사람이 이제 경향신문의 윤희곤이라고 검찰주의자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신문 기자로 보이는데 검찰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수사기관 독립성과 수사 보안이나 밀행성을 훼손하고 민감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하는데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검찰은 행정부, 대통령에게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을 지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검찰이 제멋대로 자기의 호불호와 자기의 어떤
어?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 혹은 뭐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걸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크로스 체크도 하고, 또 동시에 서로 검증하는, 교차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에게 감찰권, 감독권을 준 것입니다. 검찰 이대로 내버려 둬 보세요. 지금 조국 사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요. 응? 검찰에게 모든 자율권을 주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독립성? 야, 독립시켰잖아. 근데 그 꼬라지만 보여줬잖아. 어떻게 너희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냐? 어? 니들이 대통령해 그러면 차라리. 어? 우리 윤 춘장님 검찰총장직 내려놓으시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세요. 그리고 공약으로 내거세요.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도 털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때 수사를 은근히 얘기합니다. 지금 정권이 박근혜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진짜 사실 이 법무부의 계획, 이 사건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라 이런 것이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거나 이명박일 경우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 대통령 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명박 씨 시대의 불의함, 박근혜 시대의 불의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명박 정권 훌하다 이런 말. 물론 이명박 정권 때에 그렇게 그랬잖아요. 실제로 검사 집단의 어떤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명박 씨가 검찰 집단을 봐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도 그런 이명박 씨를 쿨하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과연 검찰은 정의로웠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윤석열 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당시 검찰이 했던 무지막지한 짓, 뭐 대표적으로 PD 수첩 수사라든지 정현주 사장 사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면은 당시 검찰은 정의의 편이 아니었어요. 검찰도 나름대로 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정의롭게 그리고 절제되게 품격 있게 썼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걸로는 우리 개혁해 주세요. 우리 이대로 독립하게 만들면은 정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시그널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주요 내용을 법무부에 사후보고하는데 사후보고한다고 그러는데요. 사후보고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진 않아요. 수사 지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에게 연락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 됩니다. 황교안 씨가 광주지검 지검장 등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구조를 안 한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광주지검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부적절했듯이 그 검찰총장에게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찰총장에게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건 전 단계부터 보고하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그거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어이 윤석열 씨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문정부가 수사 개입한 거 보셨어요? 불편해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렇게
조국이라고 대표되는 조국이라는 이름의 국민이 탈탈 털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웃는 척해야 된다고. 잘하고 있네 검찰이. 성역 없이 잘하고 있네. 이래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 참 순지멋대로예요. 예. 검찰 집단은요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무리하고 무도하게 무분별하게 행사됐을 경우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랑님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어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누가 박수 쳐달래요? 아주 삐딱한 게 어이 경향신문 혼자 잘났어. 내가 뭐 경향신문을 보나 지금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검찰 편드는 인간들 또 언론들 보면은 되게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이에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야. 홍진아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 들 때 삼성이나 검찰 같은 실제 권력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이 못낮춥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비판해도 전혀 뒤탈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마구잡이로 씹어대잖아요. 결국 지금 경향신문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이라서 씹는 게 아니라 만만하니까 씹는 거예요. 홍진아님 또 보내셨네. 고맙습니다. 예. 봅시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그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검찰의 일방적인 의혹일 뿐이죠. 뭔가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요. 바로 다음 대목에서도 그게 입증이 됩니다. 현재까지 그가 직접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 혐의도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제기했던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이 다 반박이 돼요. 또 정말 피의자의 의견까지 공정하게 듣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설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앞에서 진술해온 조국 왜 묵비권을 행사했냐, 뭐가 잘났다고 이 얘기가 또 가로막힐 것 같으니까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범죄 혐의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또 한 줄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참 수고 많이 했네. 그렇지. 여기서 이 문장 하나 집어넣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또 모순이 되니까요.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100일 가까이 한국 사회를 둘로 갈라놓은 원인 제공자다. 야,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야, 한국 사회를 둘로 갈라놨어. 조국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망대로 갈라놨어. 갈라놓고 싶어서 갈라놨어. 그러면서 또 이러면 또 조국만 너무 욕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뒷문장에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범은 조국이고 종범은 검찰이란 얘기예요. 법무부 장관 지명과 동시에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이 본물처럼 터졌고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가족 비리 의혹이 본물처럼 터진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사건이고 별개의 사건으로서 검찰이 인사청문회라는 정치권의 검증 기회를 묵살하고 지들 멋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양비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언론들이 개소리하고 있다. 경향 한겨레도 개소리하고 있다. 막 이렇게 문제 삼으니까 이 양쪽 눈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제 무섭다고 여기는 거지. 근데 검찰도 무섭습니다. 경향신문 조국 장관 비리 의혹? 그 누가 본물처럼 터뜨렸습니까? 본물 터지듯 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검찰 아닙니까? 둘 다 검찰이 주역인 거예요. 가족비리 의혹이 본물처럼 터지게 만든 주역도 검찰이고 강제 수사를 진행한 주체도 검찰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당일 정규수 기소 등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검찰의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가 둘로 나뉘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진 여론으로 국정동력은 약해졌다. 국정동력 걱정까지 하네. 서초동과 광화문 그 집회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비론입니다. 여러분, 양비론은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어느 편도 안 서겠다. 이건 공정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언론의 핵심 기능은 시시비비 가리는 겁니다. 조국 편들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집단은 힘없는 조국이 아니라 힘 있는 검찰이고 그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그 힘이 건강하게 쓰이고 있는지,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 절제와 품격을 지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요, 권력을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란 게 그래요. 권력을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못된 것,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책임을 물려야 할 일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공권력이 나서야죠. 그때 공권력은 정의롭게 느껴집니다. 그 자체로 권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서 막 누군가를, 특히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법을 넘어선 그런 힘과 권능을 막 발휘할 때, 그럴 때 이제 권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권력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예요. 그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놈들, 정말 깜도 안 되는 놈들로부터도 공격당하고 가끔씩 그래서 제가 대통령 보고 좀 대차게 말 안 듣는 놈들 혼 좀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진 않아요. 또 이 양반이. 참 우리 문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반어법이 아니고요. 정말 민주주의자예요. 정말 민주주의자입니다. 권력을 느끼지 않게 만들잖아요. 너무 그래서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주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저는 그게 꼭 옳았나 또 의문을 갖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개싸움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그 국민들이 개싸움 한다고 그 국민들이 권력자입니까? 그런 국민들, 촛불든 국민들을 파시스트라고 하는 어떤 미친놈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새끼가 어디서 학자 연하고 자빠졌어요. 자, 우리 윤석열 총장님, 내가 권력자다라는 것을 뭐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자꾸 드러내시는데 정말 가평 잣될 가능성 높습니다. 잣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 얘기하셨는데, 윤준현님, 이재명 지사도 공공이 할 역할, 또 마땅히 행사돼야 할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권력의 느낌이 드십니까? 자꾸 권력자라고 누가 더 씌워가지고 뭐 이재명 일당이다, 민주당을 장악했다느니, 그래서 다
모든 우주가 이재명을 돕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권력을 선하게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혀지는 분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러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도로공사 본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 양반, 민주당 원내대표 지낸 분, 이 노동자들 1,500명 해고하고 말이죠. 손해배상 걸고요. 권력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권력은 봉사하는 것이죠. 저 권력이 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신의 어떤 권위와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윤준현님은 합법적인 권한 문 대통령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뭐 민주주의 철학이 워낙 투철해가지고 예, 뭐 역사가 평가하겠죠. 지금 당장은 매우 답답하지만은 저런 문 대통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욕을 들어먹건 간에 정말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욕 아닙니까? 뭐 문 대통령의 뭐 목을 어떻게 하겠다, 빤스가 이런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예, 답답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문 대통령을 국민들이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중동이 막 부채질하면서 문재인은 나쁜 사람이다, 박근혜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문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짓밟고 싶죠. 네. 그러나 잘 먹히지가 않아요. 방금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0%,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21% 이렇게 나왔네요. 아이고 세상에. 잠깐 좀 볼까요? 한국갤럽 지금 방금 나왔는데 10시에 나와요. 그 금요일 10시에 이번 주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인가요? 자, 오늘 나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네요. 예, 지금 저 PDF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요즘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좀 확대합시다. 예. 이명박 지지율보단 조금 떨어지네. 이명박 지지율보다. 근데 지금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보니까 1등이 이명박으로 돼 있고, 2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돼 있고, 3등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돼 있고, 4등이 박근혜로 돼 있고, 그리고 5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돼 있고, 그리고 뒤에서 2등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돼 있고, 꼴등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 보십시오. MB가 이래요. MB가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이 커서가 안 보이는구나. 커서가 이게 안 보여. 예, 커서가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자, 안타깝습니다만. 여간 MB 지지율은 뭐랄까,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을 보면은 가장 못하는 대통령 인식으로 이제 막 매도하지만은 실상은 이런 언론의 무차별적인 그런 매도와 비방, 모략에도 불구하고 2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MB가 1등이었네요. 자, 주간응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응답.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또 부정률 46대 46 동일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46대 46으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이 주요 정당 지지도 보시죠. 이거 바로 요거. 자, 무당층이 23이에요. 무당층이 23이고 1위가 더불어민주당 40 그리고 우리 뭡니까? 자유한국당 9월 넷째 주만 27%로 바짝 따라붙었다가 10월 둘째 주가 27까지 따라갔다가 27까지 따라갔다. 10월 둘째 주예요. 또 셋째 주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20일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네, 방금 나온 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별로도 한번 볼까요? 20대는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고 30대, 40대에서는 월등히 또 높다가 다시 50대에서부터는 부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김후엔율님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경향신문 양비론을 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이 그렇게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신문들도 검찰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성 언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겨레 경향은 즉시해야 합니다. 이 시민을 언제까지, 독자를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잘못됐다,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누군가의 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삼성 이들은 힘이 있잖아요. 이들 눈치는 보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에겐 힘이 없으니까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과연 독자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당신들이 언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진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그 묵비권 행사는요, 전 지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엄용수, 개그맨 엄용수 씨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네, 자유한국당 의석이 또 하나 줄었네요. 네. 묵비권 행사 아주 잘하신 겁니다. 우리 동해바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국 장관은 끝내 기소된다고. 그러니까 검찰가 가서 구질구질하게 구구절절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기소할 거, 어차피 범인으로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재판정이 넘길 거, 시시비비는 검찰이 아닌 법원 가서 가리겠다.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이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검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고 물러나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서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아요. 구구절절이 저 죄인 아니에요, 저 죄인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나는 재판정 가서 나의 무죄를 얘기하겠다, 이게 옳습니까? 당연히 진술거부권 행사해야지. 진술거부권 행사한 거 갖고 지랄 발광을 한다면은 이건 진짜 검찰의 또 언론 플레이에 또 언론이
또 이용당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존엄과 품격을 지키겠다는 조국 장관의 진술 거부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전 행여나 나가서 또 진술하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하셨네. 어차피 기소해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이소식과 함께 기소하려고 작정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다 보니까 범죄 혐의 있네? 이 사람 더 살펴봐야지. 더 살펴봤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네? 해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요. 수사하기도 전부터 기소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면은요 또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걸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 대결을 할 필요는 없죠. 나가긴 나가되 나가서 나는 당신들의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 난 법원 가서 내 입장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나오라고 할 땐 나가야 돼요. 그거는 뭐 좋겠고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검찰을 가서 협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같이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건 뭐 빼박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나가서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법을 어겼다. 선처를 바란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 근데 얘들이 날 지금 억지로 범죄자로 꿰어 맞추려고 그래. 그럴 때는 검찰 수사에 협력하면 안 되죠. 나오라고 해서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고 법원 가가지고 이렇게 불이익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법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귀찮게 또 자기가 A부터 Z까지 다 물어보고 다 파악하고 이게 귀찮긴 하지. 그런 게으른 판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다수 판사들은 검찰의 주장은 일방의 주장으로 생각하고요. 또 피의자의 주장은 또 피의자의 일방의 주장으로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조국 장관이 법원 가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거는 합당한 행동이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행동입니다. 자, 변호인단의 입장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같이 조언한 이유는 이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검찰은 날 무리하게 범죄자로 엮으려고 해. 그러면 협력하면 안 되죠. 거기 가서 한두 마디 했다가 그걸 갖고 또 범죄 혐의로 엮어가지고 온갖 뇌피셜을 돌려가지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되며 그 행사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과 같이 20여 명의 검사가 지난 석 달 동안 7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압도적 검찰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예단과 편견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주 문장이 너무 좋고요. 합리적이고요. 또 공감이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좀 길어지겠네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무도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전직 관료, 또 법학자로서의 소명인데요. 그 소명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